예비 당뇨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만 명 수준입니다. 특히 당뇨에는 채소를 많이 권하는데 반찬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가 맑아집니다. 항염증 작용, 항암 작용, 항산화, 항노화, 특히 당뇨 환자들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엄청난 효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팁입니다. 하는 거 꼭.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당뇨 환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죠. 우리나라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전에는 당뇨라고 그러면 부자병이라고 해서 부자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은 국민병입니다. 전 국민이 다 걸리는 병인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당뇨 환자가 600만 명, 거기다가 예당능장애라고 해서 예비당뇨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1000만 명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당뇨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식생활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식생활, 먹는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서구적인 병이 많이 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아무리 먹어도 당뇨 안 걸리는 좋은 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식을 사람들이 모르고 서구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맛은 단신 짠선이에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입니다. 혀가 그거를 딱 느끼게 되어 있는데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이 우리 고유의 맛이고 그게 몸에 좋은 건데 외국에서 들어온 우마미라고 하는 맛이 그 일본 맛인데 롯데리아라든지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나오는 패스트푸드 맛 있잖아요. 이게 우마미입니다. 우마미. 단신, 짠선이 들어가지 않는 맛이에요. 굉장히 맛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우마미에 점령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식생활 때문에 갑자기 당뇨가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에게만 온다고 해서 성인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들에게도 당뇨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는 것이구나.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구나. 그리고 아침을 잘 먹지 않는 습관도 갖고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우리 몸에 손해보지 않는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가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는 잠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쪼았다 하면 그 다음 날 반드시 자게 되겠습니다. 위도 마찬가지죠. 먹을 때 안 먹고 한 때 뛰어넘었으면 뭘 버렸다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 시간에 그만큼 더 많이 먹게 된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우마미는 인공 감미료 때문에 오는 거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확 잡는 그러한 맛이 우마미인데 이거 무서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히 운동을 안 하게 되죠.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이거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잠을 적게 자게 되고 한 5가지 원인 때문에 오늘은 갑자기 당뇨가 급증하게 되고 또 당뇨가 심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먹어서 좋은 음식들, 반찬들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당뇨에는 고등어가 참 좋다고 봅니다. 고등어 하루 2마리만 먹으면 당뇨는 걱정 없다 그렇게 말 나올 정도로 고등어가 참 좋습니다. 고등어를 구워서 먹든지 조리해서 먹든지 어떻게 해서 간에 고등어를 반찬으로 해 먹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버섯, 시금치. 버섯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기가 가볍고 맑은 음식입니다. 기가 맑고 가벼운 버섯을 모든 음식에 넣어서 많이 조리해 먹으면 좋고, 그리고 시금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고추라든지 또는 된장, 연근 이런 거, 특히 그 생고추를 생된장에 찍어 먹는 거 있죠. 생고추, 연근, 생된장 이렇게 해서 그건 무조건 당뇨와 상관없이 밥 때마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한국의 맛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런 맛을 몰라요. 이런 맛을 모르고 우마미 맛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맛을 좋아하게 된다고요. 이런 고유의 맛을 먹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암이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항염증 작용, 항암 작용, 항산화, 항노화 이런 작용이 강한 성분들 그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음식 반찬으로 특히 당뇨가 있을 때 이런 음식들을 많이 해먹는 것이 좋고 우리 이런 걸 다 좋아하는 그 청국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청국장, 사실 청국장보다 더 좋은 것은 낫또라고 하는 거죠. 낫또를 생으로 그냥 그대로 퍼먹는 거, 낫또를 그냥 약간 간장에서 비벼 먹는 거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뭐 냄새라든지 이런 모양 때문에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고 또 쓴 법입니다. 그리고 입에 단 음식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죠.
무엇인지 봐서 너무 달다 싶으면 무조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너무 아무리 조리해도 맛이 안 나는 거, 이런 것은 사실 몸에 다 좋은 것이다 생각해도 특히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반찬 중에 나물을 하나 얘기한다면 무 있죠. 무나물 참 좋습니다. 무나물하고 또는 콩나물, 숙주나물 이런 음식들이 특히 당뇨에 좋은 것이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나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사리만한 나물도 없죠. 저는 그 지리산 고사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마다 5월 말 되면 6월 초가 되면 고사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깨끗하고 담백하고 당뇨에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을 말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입니다. 물. 그 당뇨 환자들은 특히 물과 상관이 있죠.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름 이럴 때에 물이 부족해서 목이 마르면 위험합니다. 어디에 산에 갔는데, 어디에 놀러 갔는데 목이 마르다. 큰일 나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피가 뭉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고지혈이 있는 분들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갑자기 어느 한 혈관에서 막히거나 터지거나 문제가 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몸속에 여간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갈증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갈증이 굉장히 심하게 난다 할 때는 굉장히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있는 개울물이라도 또는 수돗물이라도 막 터서 먹어야 됩니다. 저 밑에 가서 깨끗한 물 먹겠다 생각하고 한참 내려놓으면 중간에 죽을 수가 있어요. 특히 당뇨처럼 소갈장에 있어서 피 속에 당분이 높은 사람들은 급속도로 위험합니다. 당이 없는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쓰러지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름에 목이 말라서 먹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시고 또 밥 사이에 먹고 다음에 자기 전에도 마시고 해서 항상 물은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운동을 하고 나서 목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고 운동하기 전에 물을 마시고 하고,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팁이다 하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나물 반찬 말씀을 드렸는데, 나물 반찬을 만들 때는 드신 대로 들기름에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보다도 꼭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추석이나 명절 때에 나물 반찬 서너 가지씩 하지 않습니까? 그 서너 개가 보통 조합이 맞는 겁니다. 콩나물이라든지 또 무나물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씩 같이 해서 먹는 것 효과가 나는 것이지 한두 개만 가지고 효과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음식물 중에서 제일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한 가지로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을 먹으면 거기에 갖은 양념이 다 들어가고 또 나물이 들어가고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제일 권하는 음식, 안전하게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음식은 비빔밥이고, 음식을 먹을 때에 다른 음식보다 먼저 먹어야 하는 것이 채소와 나물,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하는 것이 밥, 국, 그리고 특히 당뇨 환자들일수록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먹고, 밥을 먹는 순서 중요합니다. 채소와 나물 그리고 단백질, 육고기라든지 이걸 먹고 제일 마지막에 조금 먹든지 안 먹든지 해도 되는 것은 밥이라든지 국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밥은 조금 남기고, 그렇게 해서 식사 생활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엄청난 효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65세 먹은 여성분이 있는데 배가 많이 나오고 살이 많이 찌고 당연히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제가 제일 뭔가 보니까 도대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아예 드러내놓고 먹으세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움직이세요. 요것만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약을 좀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눈도 좋아졌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으로 제일 먼저 눈에 망막 이상이 오는데 눈도 좋아지고 너무너무 사람이 멋있어지고 날씬해졌어요. 당뇨라고 하는 병은 반드시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대체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당뇨가 오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당만 더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분 알아보니까 혈압도 올라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심장도 약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담배를 빡빡 피우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담배를 피우는 게 어디에 제일 안 좋습니까? 이래 하니까 폐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담배는 제일 먼저 심장입니다. 폐가 안 좋아졌다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심장은 많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담배를 끊고 하루 1시간씩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 자기가 살을 조금 빼서 성공하면 낫는 병입니다. 살을 조금 빼서 몸이 가벼워지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병증이 제일 먼저 혈관에 생기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합병만 안 생기면 마치 적과의 동침으로 같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냥 천수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뇨가 있으나 천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아침에 우리 먹으면 좋은 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 3대 메이저 중에서 지방만 빼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과일, 채소 이렇게 먹는다라는 원칙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25대 25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50% 그렇게 아침에 먹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포만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뿐만 아니라 특히 당뇨에는 채소를 많이 권하는데 제철 채소가 많이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풍부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몸속에 장 속에 있는 노폐물도 긁어내고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먹는 단백질로서 제일 좋은 것은 계란이죠. 달걀 속에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이 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통계에 보면은 달걀의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치를 높이는데 큰 상관이 없다. 아침에 1개 내지 2개 정도의 계란 그것은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좋다.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먹어주면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생선도 단백질이 되겠죠. 육고기도 조금은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밀류를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통밀류로 만든 빵 종류인데 우리가 밀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밀은 들순으로 국산으로 쓰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몸속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그걸 빼고는 사실 식사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쭉 보면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커피입니다. 커피. 원두로 커피를 아침에 1잔 내지 또는 2잔 정도 쫙 마셔주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피도 깨끗해지고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히려 집중력을 좋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원두 커피 얘기를 했는데 원두 커피와 믹스 커피는 커피긴 하지만은 좀 다릅니다. 믹스 커피 안에는 우유도 있고 기름기도 있고 설탕도 많이 있고 그래서 특히 당뇨 같은 이런 당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복부에 지방이 있다든지 또 혈압이 높다든지 하는 분들에게도 믹스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삶에 따라서는 아침에 너무 안 먹고 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거북스럽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먹으면서 커피를 한 잔씩 하십시오. 식사의 왕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는 조금이라도 리틀, 점심은 잘 리치, 저녁은 조금 적게 레스 그렇게 먹는 식사의 왕도의 규칙을 지키면 특히 당뇨 환자들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가 자칫 잘못하면은 저혈당에 빠져서 갑자기 위급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요대로 좀 이렇게 먹어주고 하면은 절대로 저혈당에 빠지지 않고 쇼크도 오지 않죠. 과일은 사실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당뇨 환자들에게 과일은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권할 만큼 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과일은 좋다고도 되지만 안 좋다고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것은 채소입니다. 채소는 어떤 채소를 먹어도 그것 때문에 당이 올라간다든지 인슐린이 스파이크가 온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먹느냐 하면 새벽에 공복 시에 제철 채소에 노즙을 내가지고 건더기는 빼고 즙만 내가지고 커피잔으로 반잔 정도씩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쫙 마셔주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피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항산화식품에 제일 좋은 것이 그런 채소의 녹즙이다. 그러나 신장이 안 좋다든지 해서 그런 생채소에 대해서 조금 저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먹었다고 해서 간이 나빠지거나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특히 당뇨라든지 혈당제가 조금 높다든지 또는 몸속에 무슨 암의 요소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생채소를 해서 녹즙을 좀 만들어서 조금씩 매일같이 먹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
그것을 마치 큰 트럭에 채소를 가득 싣고 와서 다 먹는 것만큼 큰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라든지 또는 미네랄 이런 것을 화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약을 먹으면 어떠냐. 비타민을 채소를 먹는 대신에 비타민C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 많이 있죠. 같은 것이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먹어야 됩니다. 채소 자체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오리지널을 먹어야지 몸에 들어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흉내만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독만 쌓인다. 그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채소를 가지고 녹즙을 만들 때는 사실은 당근 제가 많이 씁니다. 빨간색의 그 채소는 비타민 A고 초록색은 비타민 C고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채소의 이름을 잘 몰라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거 섞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비트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한의학적으로 볼 때 빨간색은 피입니다. 심장이 좋은 것이고, 초록색은 우리 몸에 또 폐장에 좋고, 흰색도 폐장에 좋고, 노란색은 위장에 좋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제철 따라서 많이 나오는 채소에 그것도 색깔이 진한 거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색소를 쓴다. 그런데 그거만 가지고 조금 맛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조금 섞어서 사과만 조금 4분의 1 정도 잘라가지고 섞어서 녹즙을 만들면 아주 맛이 있죠.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도 있고 몸에도 좋고, 특히 아침에 사과 먹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소로 즙을 만들 때 과일은 사과만 조금 넣어준다. 그거 또 조금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많이 나오는 것이 상추라든지 비트도 있고 케일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제철에 채소에 과일을 약간 섞어서 그렇게 만들어 먹으면 아주 좋은데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커피잔의 절반 정도, 그 정도만 조금씩 먹되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밥 먹기 전에 공복 시에 먹어주면 흡수가 빠르고, 그렇게 하면 피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걸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살 많이 찐 사람들 살도 빠지고, 또 혈압이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좋아지는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모든 세포의 질서가 파괴되는 병이 암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부쩍 암이 많아지느냐? 그 전부 설탕 덩어리입니다. 암에 좋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니 해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빈속에 얼음 숟갈 한 숟갈을 정도로 항노화, 항암, 항산화 작용, 몸의 면역 작용을 키워주는 데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암에 좋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김양규 한의원을 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양규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암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암의 모든 질병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나쁜 덩어리다, 사덩어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병의 기운을 70에서 80% 정도는 도려냅니다. 수술로 도려내든지 약으로 쳐내든지 해서 덩어리를 드러내는 걸 먼저 하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20에서 30%의 암의 잔여 물질들을 제거를 잘 하지 못해서 그게 재발이 되는 건데, 한방에서는 그럴 때에 부정거사요법이라는 걸 씁니다. 몸에 원기를 푹 돋워주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이게 부정거사입니다. 그런데 부정거사를 다 하지 않고 조금 남겨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재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의 수술이라든지 치료 후에는 나머지 잔여분들을 부정거사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방적인 치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암은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하면 그 자리에 암이 몰려있는 암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드러냈다고 해서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가서 또 생기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것인데, 이미 피 속에 암균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집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암집을 드러내면 다른 암집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가서 재발, 산발하는 거죠. 그럴 때는 몸에 정기, 원기를 북돋워서 우리 몸의 면역력, 방어력으로 하여금 암을 쫓아내도록 만드는 부정거사요법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암에 좋은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면 마늘입니다.
구하기 쉽고 값도 싸고 맛도 있고 흔한 것이 마늘이죠. WHO에서 이미 암에 제일 좋은 음식 10가지 중에서 1번으로 꼽은 것이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암 작용을 비롯해서 항염증 작용, 항산화, 항노화 이런 작용이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균에 대해서는 항생제 같은 효과도 있고 또 몸에 이 기운을 보여주는 보약의 효과도 있고 또 남자의 양기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균이 일단 들어왔을 때 몸 안에 있는 방어력에서 쳐내야 되는 것인데 그 방어력을 도와주는 최고의 힘 있는 장수가 마늘이다 라고 하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에 톡 쏘는 그 맛이 알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리신, 이 톡 쏘는 맛 때문에 먹겠다 하면 불을 살짝 구우면 되죠. 그러면 이게 알리인이 됩니다. 알리신이 되든 알리인이 되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먹으면 되고, 마늘을 음식에서 많이 해먹기 위해서는 보통 그 닭고기에다가 마늘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닭을 만들 때, 닭을 이렇게 조리할 때 마늘을 많이 넣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맛이 또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늘 장아찌 같은 것도 참 좋은 거죠. 제일 권하는 것이 생마늘을 생된장에 찍어 먹는 것. 그럴 때는 생고추와 함께 그렇게 찍어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렇게 돼 있고, 마늘은 좀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5알 정도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한 끼마다 보통 한 2-3알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양파를 말씀을 드릴게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거의 마늘과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는 마늘보다도 상당히 단맛이 있죠. 그래서 양파 맛은 단맛이다. 우리가 만든 모든 음식물 중에 설탕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김치찌개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다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을 대체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양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파를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데, 양파를 조리할 때 보면은 껍질을 까내고 안에 있는 하얀 소위 살 부분만 이렇게 먹는데 좋은 성분이 껍질에 있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분이 껍질에 다 있어서 껍질에 그 노란 부분이 진짜배기인데 진짜배기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던지고 먹는 거예요. 양파를 깨끗이 씻어서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다 벗겨서 껍질을 햇빛에 바짝 말리는 겁니다. 바짝 말려서 두드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병 속에 넣어 놨다가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이 필요할 때 뿌려서 먹어라. 그렇게 하면 최고다. 양파의 주된 성분은 켈센인데 양파가 혈압에도 좋고 노화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아까 마늘과 마찬가지로 항생제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늙지 않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설탕을 쓰지 말고 양파를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붉은살 생선입니다. 붉은살 생선이 우리의 그 암에 좋은 건데, 이렇게 속이 붉은 것들이 암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우리 한의학에서 말할 때에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상관이 됩니다. 피는 심장입니다. 암에 좋은 것은 심장에 좋은 것이고 혈압에도 좋은 것이고 혈당에도 좋은 것이고 고지혈에도 좋은 것이다. 다 같은 것입니다. 고구마는 구워서 먹든지 생거로 먹든지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껍질째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의 효과를 볼 때에 암을 막아주고 항암작용이 있는 그런 것은 껍질이 좋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설명한 이 4가지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제1로 한 가지만 치료한다면 마늘이죠. 마늘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히 그 육고기를 먹게 될 경우라든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도 마늘은 꼭 같이 먹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늘을 잘 씹어서 먹으면 이빨에도 좋아집니다. 강하게 되고 이빨 속에 들어있는 그 염증이라든지 잡균들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암에 좋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니 해도 올리브 기름이죠. 모든 기름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고 항노화, 항암, 항산화 작용, 보통 이 3가지는 같이 가는 건데 이 3가지 가장 특이하다, 특효가 있다 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칩니다. 올리브 기름을 좀 많이 먹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들기름 있죠. 들기름.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약효면에서 볼 때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특히 항암이라든지 몸의 면역 작용을 키워주는 데서는 들기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들기름을 잘 많이 먹어주면 좋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빈속에 들기름을 어른 숟갈 1숟갈 정도로 그냥 이렇게 들기름만 쭉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몸에 굉장히 피가 맑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위장이 좋아지고 변비가 풀어지고 들기름에 대한 좋은 얘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들기름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번에는 암에 좋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생강차지요. 생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독소를 없애주는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독소를 풀어주는 약재예요. 사실은 한약재가 하나하나가 아주 개성이 뚜렷한 약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개성 있는 약재들을 들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약을 만들 때 그 개수들이 너무너무 튀어오르면 전체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개성은 아우러주고 또 좋은 개성은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쓰는 것이 생강입니다. 생강은 백약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한약 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암에 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차와서 생기는 겁니다. 암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습기 많은 곳에 있는 곰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습한 곳에 곰팡이가 차있을 때 그게 바로 암이죠.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열을 가해줘야 되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해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몸을 따뜻하게 불을 가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강 같은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습기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곰팡이가 제거되듯이 몸이 나아진다. 생강차가 좋습니다. 생강은 표면적을 많이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절편을 썰어야 되겠죠. 잘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차를 끓여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위와 장에 또 독을 가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레몬 같은 것과 섞어서 같이 만들어 먹어도 좋고 여름에는 생강과 레몬을 같이 해서 달여서 차로 만들어 조금 설탕을 좀 넣고 차로 만들어 먹으면 생강 레몬 하나만 먹는 차보다도 훨씬 맛이 있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 한의학에서는 소어민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100%가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강차 꼭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대추차입니다. 한약에서 모든 약을 다룰 때 대추가 다 들어갑니다. 대추라는 것은 모든 독을 서로 어우러서 조화를 시켜주는 우리 몸도 그렇게 대추가 들어가야 몸속에 기능이 약한 곳들이 따뜻하게 되면서 서로 조화가 잘 되고 암 같은 나쁜 성분을 쫓아내기 때문에 좋고 굉장히 포만감이 있어지고 영양이 공급이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인삼차죠. 여러분들 인삼차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실 텐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삼을 달이거나 끓이거나 할 때는 쇠그릇에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리그릇, 사기그릇 이런 데다가 끓여야 인삼이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삼 하나만 이렇게 달여서 인삼차를 해 마셔도 좋지만은 인삼과 대추만을 넣어서 다시 끓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독삼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삼 하나만 달이면 맛이 너무 씁니다. 그래서 인삼차는 좋은 인삼차의 효능을 살리면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으려면 대추와 인삼을 잘 썰어서 단편을 많이 내어서 같이 끓이되 쇠가 아닌 그릇으로 끓여야 됩니다. 인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온 몸에 오장육부에 진액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물기를 많이 나오게 해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피부도 좋아지게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게 하고 잠도 잘 오게 하고 한방에서는 그것을 기를 보한다 그러는데 기를 보하는데 최고가 인삼입니다. 그런데 그 인삼을 도와주는 것이 대추인데 대추와 함께 인삼을 달여 가지고 그 달인 물을 요즘 같은 여름에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놓고 자주 이렇게 마시면 최고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훌훌 불어가면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원기를 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항암 작용이 최고죠. 독삼탕에 만들 때에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1대1로 해서 인삼과 대추를 같이 해도 되고 인삼보다 대추를 조금 많이 넣어도 되고 그런데 인삼이 많이 들어가면 진한 맛은 나지만 조금 맛이 좀 셉니다. 그래서 힘들 수가 있으니 처음에는 대추를 조금 더 많이 넣고 2대 3 정도로 대추를 많이 넣고 그 다음 점점 1대1 정도로 해서 먹으면 좋겠죠. 오래 많이 달이면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삼이라든지 대추를 너무 오랫동안 세게 달여버리면 이게 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 얕은 불로 달여야 그게 약이 아닌 차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름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좀 첨가를 한다면 오미자 차도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것이고 암에도 좋은 것이고 기침에도 좋은 것이고 한데 오미자를 끓여 놓으면 너무 썩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끓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찬물에 하룻밤 담궈 놓는 겁니다. 하룻밤 담궈 놓고 오미자를 살 건져내고 그 물만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자고 마시면 그 자체로 충분히 맛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오미자차가 여름에 갈증을 도와주고 기운을 나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러면 암이 왜 생기는 거냐 하는 거 말이죠. 우리가 항상 이를 설명할 때 구조와 기능을 말합니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으니 암이라고 하는 기능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어떠한 구조가 있느냐는 겁니다. 암의 구조는 게으른 것입니다. 암 자체가 무슨 병이냐면은 무질서한 병입니다. 모든 세포의 질서가 파괴되는 병이 암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막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절제하게 해나가는 거.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벌써 균형 있게 딱 되어가면은 몸 안에 깡패가 놀아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과도하게 생각한다든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까탈스럽게,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완벽주의들, 나는 이래 해야 돼, 이 꼴을 못 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주 나쁜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하고 조금씩 한 판 봐주고 여유 있게 봐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물론이군요. 술, 담배가 왜 나쁘냐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이런 질서를 망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속에 질서를 내가 지금 바로 잡자. 혹시 무질서한 부분이 없는가? 그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 생활 질서가 패턴이 확 달라질 겁니다. 질서가 좋아지고 잡혀지면 암 같은 무서운 병은 예방도 되고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이거 하나만 꼭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탕입니다.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모든 음식에는 설탕이 둔갑된 형태로 들어있다. 설탕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설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새 커피숍에 가면은 빵이나 이런 거 있죠. 그 전부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먹어도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부쩍 암이 많아지느냐? 부쩍 카페에 가서 부쩍 빵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배 부른데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빵을 또 먹어요. 결국 안에 들어서 쓸데없는 남아있는 당 덩어리는 당뇨만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암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설탕을 피하자.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 있는 둔갑된 형태의 모든 음식들을 절제하고 피하자. 그런 말씀 덤으로 붙였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5가지의 규칙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식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이 먹어서 먹고 남아서 생긴 것이 암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먹자, 적게 먹자.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자. 밥을 먹고 나서는 바로 그냥 운동을 하자. 세게 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 나가서 천천히 그냥 걷다가 조금 올라오면은 한 20-30분 정도 빨리 걷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는 밖에서 한번 놀고 오자.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로는 염증의 관리죠. 암 환자가 왜 죽느냐 하면 염증 때문에 죽습니다. 피 속에 염증이 들어가면 폐혈증이 오죠. 폐렴이 오거나 폐혈증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몸속에 조금 이렇게 염증의 형태로 있다가, 소위 말하는 지속성 형태로 있다가 암이 걸리든지 몸이 안 좋아지면 이게 갑자기 활동성이 됩니다. 활동성이 되면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위험하게 될 뻔했죠. 염증인 사람들은 염증을 조심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그러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암이 접근을 못합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000배 이상의 강한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입니다. 잠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뇌를 청소해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잠을 푹 자면 자는 동안에 뇌가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에 문제가 있거나 힘들게 되면 빨리 잠부터 고쳐야 됩니다. 잠은 절대로 잠만의 병이 아니라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이 생기는 구조를 막아야 되죠. 구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방의 규칙들을 잘 지키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은 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가 해주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건 생명을 그대로 무슨 병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좋은 것은 채소를 몸에 잡으면 좋은데 한방에서는 신장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신장에 물기를 빼내고 붓기를 빼내고 신장에 피를 잘 돌게 하고 검은색은 신장에 다 좋은 겁니다. 실제 음식이나 과일 중에서 검은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소변에서 나타나죠.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시원하지 않게 나온다. 자주 보는 것이나 시원하지 않은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단백이 많이 나와서 거품이 많이 생긴다. 누구든지 거품이 많이 생기지만은 몇 번을 물을 세 번을 울고내도 또 계속 거품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신장이 안 좋아서 단백뇨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나타납니다. 머리가 무겁고 굉장히 피곤해지고 또 잠이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주 몸살이 오고 그러면서 몸이 붓는다는 거. 신장의 특징으로 붓는다고 하는 거죠. 자기 눈으로 손발이 보이니까 손발이 붓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눈도 붓습니다. 얼굴도 붓고 다 붓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될 수분이 못 빠져나가서 체내에 있기 때문에 붓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은 것이 살되고 부은 것이 살되고 그래서 자꾸만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부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당연히 소변 증상으로서 소변으로 피가 나올 수도 있고 소변으로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잠혈이라고 해서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나오는 피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변으로 피가 보일 정도로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럴 때 신장이 아주 많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신장이 많이 망가지면 이것 때문에 당연히 혈압이 오르죠. 혈압도 오르면서 여러 가지 순환기 질환도 다 오게 되는데 그거 다 말하려면 끝이 없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주증이긴 하지만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나온다. 다 해당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장염이 많이 올 때 젊은 애들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행질환이 있습니다. 애들이 보통 편도선을 앓으면 편도선 때문에 막 열이 나죠. 열이 한 일주일 이상 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게 신우신염. 편도선이 앓으면 바로 가는 데가 신우입니다. 신우신염을 알 수가 있다. 편도선만이 아니라 신우신염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장염은 그 자체만으로서 원반성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다른 병으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이죠. 당뇨병이나 혈관병, 즉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왜냐하면 신장 자체가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거나 망가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병이 신장염이에요. 그렇다면 혈관병이 바로 고혈압, 고지혈 이런 병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거든. 그런 선행질환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졌다 할 때는 벌써 우리는 생각하기로 혈압이 있구나, 당뇨가 있구나 이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상들이 오래 가면서 낫지 않았을 때 신장까지 갔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같이 신장도 아울러 봐줘야 되는 것이고요. 신장에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 밥 중에서는 흰 쌀밥을 권합니다. 신장에는 다른 밥이 제일 권해지지 않고 흰 쌀밥이 제일 권해집니다. 그래서 신장염 환자는 맛이 있는 흰 쌀밥으로 먹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가 신장이 왔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편법으로 흰 쌀밥을 조금 섞고 잡곡도 섞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콩도 권합니다. 또 옥수수가 좋은데 옥수수의 그 수염, 우리 옥수수 수염은 다 버리죠. 알맹이만 먹고 수염은 버리는데 한방에서는 옥수수 수염을 신장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씁니다. 요새 옥수수 수염차가 나오던데 옥수수 수염만 가지고 실제로 달여서 마시면 신장에 물기를 빼내고 붓기를 빼내고 신장에 피를 잘 돌게 하고 신장에서 요독이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걸름막 역할을 잘 도와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는 옥수수가 좋고 옥수수 수염이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장에 좋은 것은 어쨌든 수분을 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 이뇨작용이라 그러죠. 약에 의하지 않고 이뇨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수박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 먹으면 머리 쭉쭉 잘 빠지죠. 그처럼 수박도 신장에 좋다. 신장뿐만 아니라 몸이 붓는 사람들에게 신장이 좋다. 수박은 살 빼는 약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여름에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지만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몸속에 있는 찌꺼기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지고 살이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나물 종류가 특히 콩나물이라든지 숙주나물, 새싹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무나물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신장에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수분을 잘 투과시키고 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 정도로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 어떤 과일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과일보다는 채소를 권하고 싶습니다. 신장은 신장에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질환이 있다고 보통 말씀을 드렸습니다. 60, 70% 이상이 보통 당뇨라든지 이런 선행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오는데, 신장에 좋다고 해서 물론 파인애플이라든지 포도가 좋고 배도 좋고 수박도 좋고 사과도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먹으면 당뇨 환자들은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행질환이 있을 때는 오히려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권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채소라고 합니다. 채소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과일을 많이 먹는데 채소는 많이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채소가 진짜 좋은 겁니다. 채소를 어떤 채소를 막론하고 제철에 나오는 채소를 많이 먹어주면 좋고, 빨간 채소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죠. 초록색 안에는 비타민 C가 있는데 한의학에서 볼 때는 신장에 관계되는 색깔이 있습니다. 검은 색깔은 신장에 다 좋은 걸 봅니다. 검은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 음식이나 과일 중에서 검은색이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 중에서도 과일 중에서도 검은색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번씩 다시마라든지 미역이라든지 검은 콩이라든지 검은 깨라든지 검은색이 올라오면 무조건 당연히 신장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것이 진짜백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을 특히 신장 안 좋은 분들은 많이 먹자. 검은색의 음식, 검은색의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에는 과일이라도 수박이나 파인애플 괜찮을 수도 있으나 당뇨가 있으면 먹지 마시고,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통조림에 들은 것은 안 되겠죠. 그런 당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과로 밖으로 내는 게 좋습니다. 신장에 안 좋은 음식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나트륨이죠. 소금 종류가 많이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거, 또 인이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런 걸 좀 피하면 좋습니다. 인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햄이라든지 소세지 이런 것이 되겠고, 사실 시금치도 그래요. 시금치가 당뇨에 참 좋은데 그게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는 적극적으로 권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추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나트륨 얘기했는데, 나트륨은 소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금이라고 먹었는데 소금 5g 안에는 보통 나트륨이 2g 들어있죠. 소금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뭐 좀 맛있는 거 간장, 된장, 젓갈류라든지 이런 것에는 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신장 환자들은 나트륨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소금, 그리고 인, 그리고 칼륨 이런 것들을 좀 금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소의 경우는 우리 몸에 참 좋은데 사실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뿌리라든지 이런 건 잘라내고, 또 어떤 것은 물에 한 2시간 담가놨다가 다시 조리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채소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신장에 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씩은 먹자. 그리고 채소의 성분 자체가 차가운 성분이기 때문에 약간 살짝 데쳐서 그렇게 먹는 것이 좋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더욱 그렇죠. 대부분의 채소는 약간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좀 정리를 하면 채소를 먹으면 참 좋은데 항상 독소라든지 잡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뿌리에 많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성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뿌리는 잘라내고 잘 씻어서 찬물에 한 2시간 담궈놓은 다음에, 그리고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잠깐 데쳐야 됩니다. 데쳐서 먹으면 안전하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막론을 하고 너무 많이 먹지는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물과 건더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항상 말을 많이 했지만은 국물과 건더기 어느 것에
양분이 들어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국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에 있어서 양분은 건더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든지 또는 신장이 안 좋다든지 살이 쪘다든지 해서 조직한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된다 할 때는 건더기 위주만 먹으십시오. 국물은 조금만 먹고, 라면도 그렇죠. 라면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좀 남겨놓으면 안전한데 국물을 살 먹음으로 말미암아 라면 속에 독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국물입니다. 국물은 조금 남겨둘 줄 아는 지혜, 건더기 위주로 먹는 지혜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신장에 대한 병은 대부분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소위 그게 무증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더구나 신장은 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망가지도 하나가 해주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무 증상이 없이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두면 요독증이 오게 되죠. 요독증에는 피 속에 요독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건 생명을 잃게 되는 무슨 병입니다. 그 신부전증이라고 해서 심장이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신장이 망가질 때까지 모릅니다. 망가지고 나서야 아는데, 그것은 마치 술 중독 환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망가질 때까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들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나중에는 마음대로 드세요, 그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질이 쌓이는 곳 아닙니까? 노폐물질, 소위 말하는 찌꺼기가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곳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병이 생기면 참 소독이 안 되고 재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병의 특징이 감기라든지 다른 병이 한번 오면 또 그것이 재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먹는다. 그러나 증상이 없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가다 보면은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요독증까지 이르게 될 수 있고, 갑자기 요독이 오면은 방법이 없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 병이 무슨 병이 신장병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600만 명 있다고 하면 신장 환자는 300만 명 정도, 당뇨의 절반 정도는 있다. 그리고 점점 그 수가 증가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